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게요. 3114님이 전주는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죠. 오늘도 비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큰 틀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를 존중한다 이겁니다. 그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세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방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해달라.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즉시 통보해달라. 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방류는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측에 빨리 통보해주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이미 예상이 됐던 바인데요. 문제는 여야에 대한 어떤 여야의 평가가 궁금한데 이건 잠시 후 2부와 3부에 걸친 인터뷰에서 좀 여야 평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전문가의 참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좀 여당에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본에서 뭐 자세히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강론이고 사실은 더 큰 틀에서는 일단 존중한다.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 이런 입장.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JB가 이 자리에서 짚었던 대국민 메시지는 그냥 없는 채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잠시 후 2부와 3부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자리에서 작년 3월에 용역 발주가 있었고 5월에 용역 보고서가 보고가 됐다. 그리고 거기서는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제시가 됐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후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좀 전해드리면 첫 번째 SBS 보도인데요. 그 용역업체가 낸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강상면 종점안이 국토부에서 나왔던 종점안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점안은 강상면이긴 한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있는 남양평 IC 바로 여기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얘기한 대안이랑 전혀 다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부터 500m 떨어진 게 아니라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가까워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국토부 관계자가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그 보고서,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지난 주말에서야 찾았다. 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찾았다고요? 지난 주말이요. 그러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이 보고서를 찾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6월 29일이었나요?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보고받고 그죠? 원점 재검토 지시했다. 자료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보고서를 지난 주말에서야 찾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희룡 장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토부는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강상면 종점안 그 대안 노선을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뉴스를 종합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주도해서 강상면 종점안이 급부상했는가라고 하는 애당초의 그러니까 최초의 의구심 내지 궁금증 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커져버린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용역 보고서를 이제 기초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걸로 지금 잡았는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두 가지 보도를 종합을 하면
궁금증은 더 커진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 하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그건 정쟁이 되는 거다. 두 번째 갈래가 바로 그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질은 딱 한 가지.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가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걸 정쟁으로 규정을 하면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선동이 횡행하기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상임위 개최에 동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임위 개최라고 하는 게 다음 주에 지금 국토교통이 그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네, 현안 질의한다는 거죠. 17일 월요일. 아마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성사된 경우는 보통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여론의 압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좌우가 됐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야의 입씨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가 볼 때는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여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국정조사는. 근데 크다면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점이 뭘까? 그게 다음 주에 있는 국토위 회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에 또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째, 야당 의원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정말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합리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서 원희룡 장관은 얼마나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있는 국토위 회의가 국정조사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아주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원희룡 장관의 방어.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정조사와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이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제 기자회견한 게 있거든요. 이거 잠시 들어보시죠.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이 정도 국책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예산실장부터 해서 기재부 2차관 그리고 부총리까지 하면서 숱하게 많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봐왔고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제가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는 게 해임 건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김동연 그 지사가 입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있는 국토위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또 뭐 일타강사 비슷한 이런 모습을 연출한 적도 있죠.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네. 그러니까 뭐 그걸 마다하지 않는 것 같은데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거취가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다음 주 국토위 회의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일단 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